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정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하면 대표적으로 마라탕과 탕후루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짜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 우리 몸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도 혹시 마라탕이나 탕후루 좀 드셔보셨습니까? 예, 마라탕 한참 먹었죠. 아, 네. 그래요? 네. 많이 드셨습니까? 맛있어서 먹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괜찮으셨습니까? 속 같은 게. 저는 좀 매운 것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못 먹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군요. 뭐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자극적인 것도 먹고 재미난 것도 하고 그러는 거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오늘 건강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건데 네.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솔직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 그럼 바로 띄워주시죠. MZ의 입맛을 자극을 원하고 있다. 시작은 마라탕. 10대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마라탕을 좀 즐겨 먹고 있는데 마라탕이 이렇게 매운맛이 사실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먹으면서 저도 이게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고추 드시잖아요. 고추, 후추 다 매운 건데요. 네. 그 매운 것이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자, 맵다는 거에는 이제 두 가지 음식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매운맛은 되게 짠 맛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마라탕은 이 매운맛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짠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라탕에는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통각이잖아요. 네, 매운맛은 이제 아픔이기 때문에 네. 그 아픔을 이겨내는 그 힘으로 머릿속에서는 이제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조금 기분을 좋아지게 하죠. 어. 하지만 중독성이 또 생깁니다. 매운맛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먹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매운맛은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을 좀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역류가 일어나서 위식도 역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너무 매운 맛들은 되게 이제 위 점막을 자극해서 점막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위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매운 그 과자 먹고 젊은 아이 하나가 사망했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 이 통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지 너무 심한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마라탕 중에 시땡땡 마라탕 뭐 그런 이제 컵라면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컵라면 하나 1인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3,000mg이 넘습니다. 하루 적정량의 몇 배 정도? 2,000mg이죠. 2g인데 와. 3g이 넘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국물까지 완샷을 딱 하면 하루 반나절 걸 다 먹은 거죠. 그렇군요. 네, 대단히 많은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이 나트륨 때문에도 몸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나트륨이 뭐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그 미네랄이기 때문에 네. 몸이 붓고 뭐 살도 좀 더 빨리 찔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가게 하고 당뇨병도 생기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마라탕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봐라. 이렇게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식이다. 식이섬유 이렇게 많이 그냥 되게 복잡한 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소만 건져 먹으면 사실 뭐 건져 먹으면 괜찮습니까? 건져 먹으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건져 먹지 않고 한국 사람들은 다 국물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라탕 국물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맵고 짠 맛이 아주 자극적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죠. 우리 칼국수 중에서도 이렇게 맵고 짠 칼국수가 꽤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도 사실 나트륨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라탕이나 이렇게 매운 떡볶이 매운 것들 먹으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선생님께서도 자주 드신다고 하셨었고 뭐 하루 정도는 이제 괜찮지만 연일 좀 계속 먹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거 뭐 그 사람의 팔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개인 취향.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라탕을 먹자고 하면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자극적이고 짜다는 것을 알면서 매일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마라탕 한 그릇 먹으면서 뭐 기분도 풀고
나도 매운 거 잘 먹을 수 있어 이런 표시도 좀 하고 맵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도 한번 보여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주 먹거나 이것을 뭐 거의 매일 주식으로 삼으면 이것은 이제 나트륨 함량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먹어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죠. 근데 선생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네. 이제 사실 뭐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매일 먹는 건 이제 위에 무리가 가니까 알아서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자라나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계속 먹어도 사실 좀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가 좀 많다고 전 들어가지고 네. 그건 좀 청소년들에게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나트륨과 이 매운맛이 계속 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죠. 특히 이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은 점막도 아직 굉장히 젊어서 빨리빨리 자라나고 빨리빨리 커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자극을 너무 주거나 뭐 망쳐 놓으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이제 부모나 또는 뭐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자주 먹지 말고 좀 걸러가며 다른 거랑도 이렇게 섞어서 먹어라 이렇게 설명해 줄 수는 있겠죠. 네. 그 정도의 권유 정도가 권고하는 네, 게 좀 네,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시작은 마라탕에서 했는데 이제 요즘 후식으로 그 탕후루를 먹는데요. 전 탕후루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안 드셔보셨죠?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요즘 근데 엄청나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게 네. 과일 플러스 설탕까지 있으니까 전 엄청 달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할까 전 생각을 사실 좀 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과 설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아주 쓰이기가 쉬운 단당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그냥 쓰이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는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라는 건데 네. 그 베타 세포는 능력이 정해져 있어요. 더더욱이 한국 사람은 그 미국 사람이나 체형이 큰 종족에 비해서 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자극적이고 단 것들, 아주 단 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베타 세포가 계속 자극을 받고 그 능력이 고갈될 가능성이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 음식들을 많이 그리고 자주 드시는 것은 건강에는 좀 해가 될 수 있다. 더더욱이 이건 이제 설탕을 아예 입힌 거잖아요. 네. 과일도 칼로리가 있고 설탕도 칼로리가 높은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보통 한 꼬치, 이 탕후루가 꼬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꼬치 안에 어떤 과일을 꽂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160kcal에서부터 한 200kcal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꼬치가 그 정도면은 한 두 꼬치, 세 꼬치 먹으면 한 끼 먹은 꼴이 돼요. 근데 그걸 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후식으로 먹는 데잖아요. 그렇죠. 네. 다 먹고 나서 다시 후식으로 먹는데 그것도 과일 종류별로 한 3개 사가지고 뭐 하나는 뭐 요즘 나오는 딸기나 뭐 종류 귤이나 많아요. 뭐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먹으면 네. 그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전 있다고 들어서 네. 빈속에 먹으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 그래도 마라탕 먹고 저걸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빈속에 그냥 저거 탕후루 먹는 게 더 위험해요? 뭐를 해도 다 불편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네, 너무 불편하죠. 위 안에 음식이 있을 경우에 네. 뭐 그 채소나 이런 게 들어있을 경우에 이런 탕후루를 먹어도 사실 흡수가 조금 적게 되겠지만 기어이는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내 건강에 해가 된다. 더더욱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부. 네, MZ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앞으로 1, 2년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건강에 이때 한번 문제가 생기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적어도 뭐 한 60년, 70년 이상을 잘못하면 병과 함께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뭐 지금 맛있으니까 내가 먹고 뭐 계속 먹어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라 네. 진짜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실 때 인슐린 췌장에서 요게 많이 자극이 돼서 나오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모세포예요. 모모세포. 이거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최장에 있는 세포인데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였어요. 성인병 유발할 수 있다. 10대, 20대 요즘 당뇨 환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다 어쨌든 우리 식습관이 이렇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 세대들, 그러니까 좀 5,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볼 때는 네. 예전에는 이 젊은 사람들의 비만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보다 한 10년 전만 봐도 네. BMI,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는 사람들이 굉장히 뚱뚱하신 분들이거든요. 체격이 엄청 크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약 3%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체중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비만이 유발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인슐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 인슐린을 만들어도 좀 제 역할을 못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렇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자꾸 너무 애용을 하다 보면 내 몸이 저절로 이렇게 성인병에 걸리기 쉬운 체형으로 갈 수 있고 이게 체형이 한번 생기고 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체중을 줄인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네.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하면 빠질 수 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해서 체중이 금세 줄어들고 금방 원상태로 되시는 분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미리미리 음식 조절, 체중 조절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이렇게 젊을 때 당뇨나 성인병 걸리는 게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60대에 당뇨병이 생겼다 그러면 네. 여명이 한 30년이라고 하면 30년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대 때 걸렸다. 근데 여명이 70년, 80년이다. 그 80년을 병과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돼야 되고 약을 잘 먹네, 체중 조절을 하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7, 80년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병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가면 네. 뭐가 생기느냐? 합병증이 생깁니다. 무섭잖아요. 당뇨병 질병만이 합병증이 아니죠.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네.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 당뇨병 같은 것이 보통 생기고 나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 합병증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손이나 발의 감각도 떨어져서 한번 상처 나면 잘 낫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네. 또 콩팥도 다 부셔져서 콩팥을 이식받거나 투석을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남는 시간이 한 50년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 질병의 고통, 질병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 일찍부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이미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말 고생하시니까 좀 미리미리 좀 조절하시면 좋겠다. 예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MZ 세대들이 이렇게 비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정말 많은 돈도 써야 되고 정말 많은 노력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댓글 딱 봤는데 어마무시한 당뇨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무시무시한데 동일킴 님이 아버님이 당뇨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당뇨병이 정말 합병증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무서운 병인데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당뇨가 오면 이제 혈관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네. 말초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서 이 다리 쪽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낫지를 못하고 네. 계속 거기 괴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네.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멀쩡히 있는 사지를 그것도 질병 때문에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사실 그 전에 좀 주의를 하시면 그런 상황이 안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건강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뉴스서리 오늘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우철아 님이 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데 혈관을 설탕 덩어리가 막아버리면 뇌졸중 온다. 그건 이제 사실 혈관을 설탕이 막는 일은 없고요. 네.
이제 좀 겁주는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녹아서 다니는 거고 그게 이제 설탕 물로 우리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아지면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합병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정답부터 좀 밝히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생님? 정답은 베타세포입니다. 네, 베타세포 맞춰주신 구루미님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유미의 세포, 뭐 연애의 세포 막 이런 거 남기시는데 그런 세포가 췌장에 있을 리는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베타세포,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먹는 건 좋지만 항상 적당한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합병증이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당뇨병 오지 않도록 식습관 또 운동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